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사업은 이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적 케이블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긴 하죠. 사실 신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기존 사업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하죠. 바로 이 AI 관련 이슈로 인해서 묶여있는 상황인데, 사실 구리 가격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이슈로 인해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된 내용 좀 양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이 해적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LS 에코에너지는 LS 전선 아시아에서 LS 에코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했을 만큼 이 해적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 가스 밸브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 가스 밸브가 잠길 것을 우려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가 대두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해상풍력 발전을 꾀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해상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이 대규모 전력을 끌어다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에요. 히토류 생산량 1위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시대 때 이 무역 전쟁을 한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에 맞서서 이 전략 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에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좀 상당해서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LS 에코에너지, 그러니까 LS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 그룹 내에서도 2차 전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이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출 부분을 보면은 전부 베트남과 이 미얀마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 전력 통신 케이블 판매 매출입니다. 사실 이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기존 사업 매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이죠. 이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만 구축,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이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됐으면 이에 맞춰서 공급량도 늘리게 된다면 가격은 이만큼까지 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 2023년부터 시작된 이 AI 산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좀 증가했었죠. 그런데 사실 2022년 대비 2023년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늘지 않았고, 2024년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증가는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표만 봤을 때는 점점 구리 매장량이 좀 고갈되어서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 그러니까 땅 속에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점점 캐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리 광석인데, 이 구리 광석엔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오래전에 광석 대비 구리의 양이 1.2%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리고
땅을 많이 파야 되는 만큼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리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은 한없이 적어지고 있으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S 에코에너지는 현재 케이블 사업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 전력 케이블 가격이 오르게 되더라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베트남은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죠. 2030년까지 도시화율도 50%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태인데요. 기존에 노후화된 전력선이 상당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도시화율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 또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발전 설비 용량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 통신 케이블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나는 전망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 도시화율이 계획된 부분보다 더 초과가 된다면 더욱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죠. 이처럼 베트남 도시화율에 따른 기존 사업의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베트남의 도시화율이 포화 상태가 된다면 그것으로 모멘텀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도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에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 전력 수출을 꾀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만 해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등 동남아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의 전력 통신 케이블을 판매를 한다면 LS 에코에너지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S 에코에너지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싱가포르 등의 초고압 케이블 수출이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는 3년간 덴마크에 3,051만 달러 규모의 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죠. 이는 당연하게도 AI 산업 화랑으로 부족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겠죠. 그래서 이 LS 에코에너지의 신사업인 히토류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괄목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10% 정도 현재 상승 중에 있는데, 지지라인은 이 부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부근이 5월 20일 날 상단 부근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주가는 이것보다 지금 현재 높으니까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사실상 지금 신고가 부근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익 실현 매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